자, 새누리당 새로 나온 보수신당의 당명도 정해졌고요. 문재인 대표, 글쎄요, 대선 방식과 관련해서 어제와 오늘 생각이 좀 달라졌습니다. 무엇이 그 변화를 만들었는지 지금부터 여야 정치권 얘기 보겠습니다. 임명진 비대위원장 얘기입니다. 오늘 결정이 났습니다.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임명진 전 당 윤리위원장님을 모시려 합니다. 강한 소신과 올곧은 신념을 바탕으로 새누리당을 완전히 혁신하고 정권 재창출에 굳건한 기반을 만들 것으로 확신합니다. 예전에 윤리위원장으로 당에 쓴소리 참 많이 했었는데 이제 비대위원장이 됐군요. 그렇습니다. 네. 임명진 비대위원장은 우리가 뭐 네. 익히 아주 노동운동과 노동운동의 대부죠. 네. 아주 1946년생이고요. 이분이 2006년 10월에 그 한나라당 윤리위원장을 맡으면서 한나라당의 쓴소리를 갖다가 많이 개혁을 주문했던 그런 그 경력이 있고요. 근데 이분께서 지금 어쨌든 뭐 이해창 전 뭐 총재라든가 한나라당 총재라든가 다양한 분들이 지금 그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에 네. 물망에 올랐는데 네. 다들 상당히 고사를 하고 네. 혹은 기자들이 물어봤을 때 아유 처음 듣는 얘기다. 그래서 상당히 좀 비대위원장을 모셔오기가 상당히 어려웠을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어쨌든 임명진 위원장이 왔는데 사실 비대위원장이 됐지만 당은 진짜 비상 상황이고 네. 이분이 오늘 이제 인터뷰하신 걸 얘기를 좀 들어보면 택시를 탔는데 아니 어디로 가십니까 해서 이번에 새누리당으로 좀 다시 가서 도와주고 네. 했다니까 아유 다 죽은 당을 왜 갔냐 택시 기사분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물었다는 거죠? 그랬더니 이분께서 하신 얘기가 조문하러 갑니다. 조문을 하러 간다. 조문하러 간다. 네, 그렇게 네. 언론 인터뷰를 하셨는데요. 네. 사실 그 말씀 중에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조문을 하고 네. 그냥 밥 먹고 들어오는지 네. 아니면 정말 어떤 마법과 같은 네. 마술하다 풀어서 이 당을 살리는지 네. 우리가 지켜볼 문제지만 당장 지금 사드 반대를 하셨던 과거의 어록들도 나오고 있고요. 네. 또 당장 박사모에서는 당을 해쳐야 된다. 네.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스펙트럼에 있는 당의 자산들과 이런 그 인재들을 갖다가 네. 어떻게 이런 목소리들을 갖다가 같이 묶어서 정말 항고 탈퇴할 수 있을지 과거 2006년 그 한나라당 윤리위원장 할 때보다 상황이 상당히 비상 상황이어서 이 부분은 상당히 넘어가야 될 숙제가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수신당을 선언한 비주류 진영에서 오늘 이제 실제로 당 이름도 정한 거죠? 네. 네. 지금 이제 유승민 의원 들어와서 보니까 뭐라고 정했다고요? 개혁 보수 신당. 실제 그렇게 일단 가칭이니까 뭐 이렇게 새로 만들어야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개혁 보수 신당. 근데 보통 명사만으로 당 이름을 짓는 경우가 많지 않은 것 같거든요. 네. 개혁, 보수는 뭐, 개혁을 싫어하는 당이 어디 있습니까? 좀 좋아하죠. 네. 그 보수란 말이 하나 들어가가지고 이제 마치 보수의 그 기치를 내걸고 또 개혁도 하겠다는 건데, 제 생각엔 진짜 가칭이고, 네. 결국은 다른 이름으로 될 것 같습니다. 저런 이름 해가지고는 무슨, 주는 이미지가 네. 거의 없거든요. 네. 이런 건 어떻습니까? 야당에서는 오늘 이제 안철수 전 대표가 나와서 얘기했죠. 그동안 늘 주장했던 게 이제 결선 투표인데 대선 때 여러 후보가 있지만 1, 2등 한 사람끼리만 따로 한번 최종 선거를 한번 또 치르자. 이 결선 투표 얘기인데 오늘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대표도 호응했는데요. 일단 먼저 듣겠습니다. 대통령 결선 투표제 저는 이번 선거야말로 꼭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국민 50% 이상의 지지를 받은 사람이 당선되어야 국정을 혼란스럽지 않게 리더십을 가지고 끌고 가고 개혁을 완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안철수 대표는 줄곧 결선 투표를 얘기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획기적인 어떤 발상 전환인데요. 네. 저 말 자체는 맞는 말입니다. 50%를 넘어야 국민들이 대통령 인정할 수 있다는 총론은 인정을 합니다만은 네. 나머지 대권 주자들이 저 부분에 동의를 해야 저 부분이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네. 그런데 저게 단순히 어떤 구호로 그칠 건지 실질적으로 저게 논의가 되려면은 아마 여야 간의 협의가 상당히 많이 필요할 겁니다. 그럼 개헌 못지않게 네. 아마 타협을 찾기가 좀 쉽지 않은 문제라고 봅니다. 자,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는 단번에 1등하기 좀 어렵고
2등 안에 내가 든 다음에 누군가와 본선을 치른다면 내가 될 것 같다. 그런 믿음이 굉장히 강한가 보죠.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제 아무래도 생각에도 네. 마찬가지입니다. 안철수 의원이 지금 8% 정도의 지금 지지율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로는 뭐 만일에 지금 문재인 전 대표 같은 경우는 3자 구도나 뭐 네. 4자 구도 어느 경우나 이길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는데 안철수 지금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참 힘들기 때문에 그렇지만 안철수 대표가 이야기한 게 중도 보수 아닙니까? 네. 그러면은 지금 진보를 주장하는 문재인 대표하고든 네. 뭐 이재명 시장이 올라오든 자신 있다는 거죠. 네. 그 결성에서는 문재인 대표 같은 경우는 뭐 네. 지난번에 48% 득표를 했기 때문에 요번 지금 현재 지지도로 가면 충분히 본인이 1차 에서 50% 넘을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이 이제 강하게 묻어져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안철수 대표가 아까처럼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2등, 3등 할까 하는 경우에 결선 투표를 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결국 1위와 2, 3위 후보들의 네. 생각들이 다르지만 네. 예,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부분은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결선 투표에 대해서 서로 긍정적으로 나온 거겠죠. 그런데 이제 오늘요, 문재인 대표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결선 투표지 있으면 무리하게 다녀갈 필요 없다. 좋다. 아니, 내가 지난번 대선 때 공약으로 내걸었고, 내가 먼저 주장했었다고 얘기했는데, 배수원 기자. 예. 어제까지는 좀 다르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전까지는 뭐 결선 투표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뭐 답변을 갖다가 좀 미루다가 이번 대선 때는 어렵다 그랬죠. 그렇습니다. 이번에 그 개헌 어떤 그 문제도 있고 이 개헌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대선 결선 투표는 다음부터 네. 일단 그 취지는 공감하지만 네. 다음부터 한다고 얘기를 했었죠. 근데 이제 생각이 바뀌었거든요. 네. 왜 바뀐 걸로 봐야 됩니까? 결국 안철수 대표가 원하는 걸 들어주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그 지금 모양은 그렇게 됐는데 네. 지금 문재인 대표는 결선 투표를 해도 네. 어차피 지금 촛불 민심 이런 걸 보면요. 네. 국민들이 보수나 뭐 이런 중도에 대해서는 네. 이미 좀 희망을 안 가지고 있다. 네. 그거는 왜냐하면 이재명 시장의 그걸 볼 때 네. 국민들이 진보 쪽에 많이 기울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결선 투표라도 자신 있다고 보는 거죠. 혹시요, 안철수 대표가 지금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연대 가능성이 솔솔 거론이 되니까 안철수 대표가 끝까지 갈 수 있는 카드를 딱 들어주면 안철수 전 대표가 반기문 총장과 연대하거나 손잡지 않고 독주를 끝까지 해서 혼자 끝까지 갈 테니 일단 상대가 다 뭉치는 건 좀 막을 수 있다. 그런 네, 계산은 충분히 없을까요? 그런 생각을 염두에 뒀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문재인 대표 주변을 좀 취재를 해보면 네. 개헌을 제외하고 나머지 상황은 네. 어떤 방식이라도 이길 네.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상당히 강하게 묻어 있습니다. 네. 이건 문재인 대표 주변에는. 그렇기 때문에 저런 부분 좀 결선 투표제를 오케이 받아들여주면 얼마든지 다른 후보를 앉힐 수 있고 또 다른 어떤 카드를 오더라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이 묻어 있어요. 다만 개헌에 관한 그건 워낙 민감한 문제고 개헌을 중심으로 해서 개헌파대, 호헌파대 나눠질 경우 본인에게 상당히 불리하지만 네. 나머지 기회는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본인이 해볼 수 있다 그런 자신감이 상당히 넘치는 혹시 것 같습니다. 이런 건 아닐까요? 네. 지금 만일에 지금 예상으로는 문재인, 반기문, 안철수 후보가 네. 가장 강할 가능성이 이재명 그 시장은 어차피 당내 경선을 치르면 본인이 이길 수 있다고 보고 네. 그러면은 3자 하면 결선 투표는 그 중에 1, 2등이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안철수 후보가 떨어지면 자신이 훨씬 유리하다. 네. 안철수 후보의 표를 자신이 흡수할 수 있다. 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네. 듭니다. 그 정치학 이론에서 보게 되면 3등이 가장 이익을 얻는 방법이 결선 투표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네. 캐스팅 보트를 지는 거기 때문에 저는 뭐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거와 별도로 저도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한번 대통령 선거제 하나 제의해 볼까요? 어떤 게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선거가 대통령 선거를 임박해서 확 치른 다음에 정권이 확 바뀌죠. 네. 그러면 과거 정책이 마구 끊어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게 되니까 국가가 매번 새 출발만 하고 결국은 제자리란 말입니다. 그래서 남미에서 대사를 지낸 신동연이라는 선생님이 제의하시는 아이디어인데요. 일종의 옛날 왕제 국가에서 세자, 태자를 두듯이 네. 차기 대통령을 뽑아놓고 네. 2년 동안 도제를 시키자는 거예요. 네. 이 준비된 대통령. 그래서 당신이 딱 2년쯤 지난 다음에 물러나면 이 사람 임기를 다 채우고 다음 대통령도 2년 동안 수습 과정을 밟는 거죠. 네. 지금 우린 수습 없이 하다 보니까 우리 현 대통령은 최순실 말을 듣게 되고 네. 그 전 대통령은 형님 말을 듣게 되고 뭐 아들 말을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고 비선으로 가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저 제도를 보게 되면 국민 지지를 많이 받기 위해서 50% 받은 대통령이다. 이걸 내세우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지금 대한민국에서 중요한 게 아니라 훈련된 대통령이 필요하니까
신동연 전 대사님이 하는 것처럼 태자제도 대통령 한번 검토 한번 해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제 현직 대통령 사실 5년 임기 중에 3년 정도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시간인데 초반 1, 2년을 연습하고 훈련하느라 허송하는 경향이 그동안 계속 나타났기 때문에 그런 의견이 나온 것 같습니다. 뼈아프게 새겨들어야 될 내용 같습니다. 자, 이번엔 8번째 소식 가겠습니다. 어제 있었던 국정조사 마무리 좀 해보겠습니다. 손희보입니다.